자, 이번 시간은 조동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일단 조동사 이제 교재 들어가기 전에 필기할 거를 따로 챙겨주세요. 자, 조동사란 일단 무엇이냐? 조동사는 쉽게 말하면 이때 조는 도와준다는 뜻이어서 동사를 도와준다라는 거고, 조동사에 있던 규칙은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원래 본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애가 조동사인데,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도 이제 조동사에서 배우지만 너무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그 조동사의 의미만 배워서 이제 그 뉘앙스를 좀 원어민적 느낌으로 이해하는 데는 많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원어민들 입장에서 이 조동사는 어떤 의미로 쓰는지를 배워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will이라는 조동사가 있죠. will. 자, will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will은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의미는 미래. 이제 우리가 위를 미래 시제로 알고 있죠. 미래 시제. 자, 그래서 우리가 will은 해석할 때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지. 자, 하지만 will은 미래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단편적인 조동사인데 will에는 미래도 있고 의지의 의미도 있어요. 의지. 예를 들면 I will be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당연히 미래도 있지만 선생님이 되겠다는 의지의 느낌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추측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추측이 일반 추측이 아니라 이때 will은 강한 추측이에요. 강한 의미의 추측. 이따가 우리가 어떤 possibility의 의미에 대해서 조동사를 다 일단 개념으로 설명한 다음에 뭐 나열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will에는 이 세 가지 뜻이 있다. 미래, 의지, 추측. 추측인데 강한 추측. 그래서 will은 우리가 단순히 미래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미래, 의지, 추측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그리고 will을 배울 때 우리가 같이 배워야 하는 애가 would예요. would. would는 우리가 will의 과거 시제 정도만 배우지만 그렇지 않아요. would는 당연히 will의 과거로도 쓰이지만 그냥 개별적인 조동사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would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시제로도 쓸 수 있어, would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will은 will의 과거 시제. 요렇게도 정리가 당연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would는 will의 약한 의미가 된다는 will의 약한 의미. 그래서 여기에서 will이 의지도 있고 추측도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약한 의지가 될 수 있고 약한 추측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would는 현재 시제로도 쓸 수가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따가 can과 could 하면서도 배울 거지만 조동사를 과거의 형태로 쓰면 현재로 쓰지만 시제는 현재지만 형태만 과거를 빌려 쓴다면 그때는 의미가 좀 더 부드러워지는 그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ould는 과거 시제도 되고 현재 시제도 된다. 현재 시제로 쓸 때에는 약한 의미가 된다. 요거를 꼭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would랑 같이 또 비교해야 할 조동사는 used to인데 이때 would가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뭐 하곤 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과거의 습관을 의미한다. 과거의 습관. 그래서 요 세 가지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뭐뭐 하곤 했다랑 비교해야 될 애가 used to예요. used to. 얘도 뭐뭐 하곤 했다인데 쉽게 말하면 뭐뭐 하곤 했다. 이 의미의 동사가 이 조동사가 used to가 would보다 더 상위 개념이에요. 예, 저희 벤 다이어그램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차이는 뭐냐면 would는 행동만 나타냅니다. 행동. 예를 들면
뭐 공부하다, study, 그지? 그러면은 I would study. 이때 당연히 과거겠죠? At night. 나는 밤에 공부를 하곤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used to도 당연히 would보다는 상위 개념이니까 쓸 수 있는데 used to는 행동도 되고 얘는 상태도 된다. 상태라는 건 쉽게 말하면 약간 형용사와 같은 느낌인데 어떤 존재에 대한 의미. 예를 들면 상태 동사가 exist라는 애가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데 존재하다. 존재하다는 우리가 몸으로 표현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애들 상태라고.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would를 쓰면 안 된다. 물론 회화에서는 당연히 쓸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would를 쓰지 않고 used를 쓴다. 그래서 used to는 하곤 했다 의미일 때 행동, 상태 둘 다 되지만 would는 행동만 된다. 라는 개념 적어주세요. 그래서 조동사는 will과 would 요것만 해도 이런 개념들이 꽤 많이 나오니까 요 정도는 알아두면 우리가 독해할 때 그 뉘앙스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해됐죠? 요거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볼 조동사는 must예요, must. 자, 우리가 must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두 가지. 첫 번째, 의무의 의미가 있어요. 의무. 그래서 이때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해야 한다. 그리고 must는 또한 강한 추측의 의미가 있다. 강한 추측. 그래서 must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또 추가로 알아둬야 되는 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조동사 역할을 하는 시리즈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야 한다 시리즈 해서 얘는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must랑 같이 쓸 수 있는 애들이 have to 부정사. 그 다음에 need to. 그 다음에 should. 일단 should는 또 따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ought to. 그 다음에 is supposed to. 그 다음에 be bound to. 이해됐죠? 그리고 요즘에 약간 수능 트렌드가 비투용법이라 해서 비동사 대 투부정사는 의무와 예정의 의미로 쓸 수 있어. 미래의 의미로.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 해야 한다 시리즈 이 친구들은 반드시 외워둡시다. 자, 그리고 강한 추측은 해석할 때 뭐뭐 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 임에 틀림없다. 반드시 뭐뭐일 것이다. 강한 추측에 나타내고 must는 과거 시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건 이제 나중에 must have pp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강한 추측에서 비교해야 되는 게 이때 must는 not이 붙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무에 대한 어떤 하면 안 되는 의무를 얘기하는데 강한 추측이 그러면 뭐뭐가 아니면 틀림없다는 어떻게 쓰냐? 여기도 하나 추가를 해주면 강한 부정 추측은 can not을 씁니다. 할 수 없다도 있지만 can not은 뭐뭐가 아니면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must라는 조동사 그 앞에 있는 will이라는 조동사 이런 거는 외워두세요. 단어처럼 개념은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개념은 반드시 암기가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할 조동사는 can이라는 애요. can. can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을 나타내죠. ability. 뭐를 할 수 있다. I can swim. I can speak English. 나 영어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허가의 의미가 있어요. 허락의 의미. 그래서 뭐뭐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뭐 얘는 딱히 어려운 게 없어. 그래서 얘랑 비교해야 되는 애가 또 can이 있으면 뭐가 있겠죠? could가 있겠죠. could는 당연히 can의 과거 시제. 하지만 could는 현재로도 쓸 수 있다 했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과거 시제의 형태만 쓰지만 현재로 쓸 때는 어떻다? 약한 의미로 한다. 그래서 허가에 있어서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해도 된다가 뭐 can의 의미라면 could는 하셔도 됩니다. 라는 의미 정도. 그래서 can의 약한 의미 또는 조금 더 부드럽고 공손한 의미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나 이거 한번 먹어봐도 돼? 이렇게 물어볼 때 Can I try it? 이게 물어볼 수 있죠. 야, 나 이거 한번 해봐도 돼? 먹어봐도 돼? 근데 이때 can 대신에 could를 쓰면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can, could 이 정도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할 조동사는 이제 may. may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may는 추측인데 얘는 그 자체로 약한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지도 모른다. 약간 약한 추측인 거야. 약한 추측. 그 다음에 may도 또한 허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허가든 허락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뭐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쓴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도 비교해야 되는 애가 might. might라는 조동사. 당연히 might는 may의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당연히 또한 may의 약한 의미. 그래서 얘는 더 약한 추측으로 쓰인다는 거지. 이해됐죠? 근데 might는 허가의 의미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might는 may의 과거이거나 더 약한 추측이겠구나. 요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will, must, can, could, may, might 이런 조동사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추가로 해야 되는 애가 should예요, should. 자, should라는 애를 보면 얘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의미냐? 얘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의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무. 의무.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시리즈는 반드시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should는 또 강한 추측의 의미가 있어. 강한 추측. 그래서 뭐뭐임에 틀림없다. 아니 그러면 must랑 똑같은 거 아니냐?
왜 얘를 굳이 구분하냐? 사실 뉘앙스의 차이는 있어. must랑 should에. 그건 이따 교재에서 따로 설명을 할게요. 이 should랑 같이 봐야 되는 애가 뭐냐면 shall이라는 조동사예요. shall. shall은 원래는 얘가 현재 시제고 얘가 과거 시제인데 should를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should가 더 현재 시제보다 더 많이 쓰이는 얘는 조동사. 그래서 should는 과거로 사실 쓰진 않아. 그래서 아까 설명을 대충 한 것처럼 should have pp 이렇게 써서 과거를 나타내는 거지 should도 형태는 과거이지만 현재 시제로 쓴다. 이거 꼭 인지해 주시고 자, 그래서 shall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는 오히려 더 의미가 이렇게 청유, 권유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얘는 뭐뭐 하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됐죠? 아 그리고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여기에다 우리가 해야 한다 시리즈 중에 하나 추가해주면 had better이라는 표현 얘도 하나 추가해줘.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의미인데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조동사는 일단 요 기본 개념들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한다. 이해됐죠? 자, 요거를 반드시 꼭 외워주세요. 이렇게 백지에다가 똑같이 설명하고 똑같이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외워야 됩니다. 네, 자, 봅시다. 자, 교재를 보면 자, 우리 아까 메인은 어떤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지? 추측과 약한 추측과 허락. 이해됐지? 그래서 may I use your phone for a while? for a while 묶어줘. for a while은 잠시 동안 이런 뜻이에요. 잠깐 잠시 동안 너 핸드폰 좀 써도 될까? 라고 하는 거지. 이때 may보다 더 공손한 표현은 뭐다? could가 될 수 있겠다. 이해됐지? 당연히 can도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B번 He will graduate from high school next year. 내년에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이다. 근데 이때 will은 당연히 의무도 있지만 그가 졸업할 거다라는 강한 추측의 의미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will에는 아까 적어둔 대로 미래, 의지, 강한 추측 이 세 가지를 꼭 외워놓으세요. 자, can. 근데 can은 능력의 의미겠죠. 그래서 she can speak four languages, including Korean 하니까 그녀는 4개 국어를 할 수 있다. 한국어를 포함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자, 그 다음 there must be something in my eye 하니까 자, 비동사가 지금 there must be 이런 식으로 쓰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나 외워두면 there, here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이렇게 명사 요 문장 구조 있죠. 이때 명사가 사실 주어 얘는 사실 there를 또 문법적으로 유도부사를 해서 도치가 된 건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비동사 뒤에 있는 게 주어다. 해석은 주어가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there must be something. 내 눈에 무언가가 있음에 분명하다. 얘는 강한 추측의 의미가 된다. 강한 추측.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조동사가 없다면 당연히 조동사를 안 쓴다 해서 문법적으로 오류는 아니지만 조동사가 있음으로써 동사의 의미가 더 강조가 되고 오히려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조동사는 중요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부사든 전치사구든 부사구든 안 써도 되는 거를 굳이 쓴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에 쓴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글쓴이의 의도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전에 한 친구가 질문했었는데 can not은 아니 will not은 will 띄고 not 이렇게 쓰는데 아니면은 뭐 won't를 쓰던가 근데 can not은 왜 띄어 쓰지 않냐 이렇게 질문했어. 근데 이게 실제로는 띄어 쓰는 거를 문법적으로 오류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는 can 띄고 not을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대신 뉘앙스가 좀 달라. 붙였을 때는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것을 can not 붙여서 쓰는 거고 can 띄고 not을 쓸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런 거를 can not 쓰는데 요거는 그냥 중요한 건 아니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can not을 붙여 쓰는구나 요거를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잠깐 멈춰놓고 1번부터 5번 잠깐 풀어봅시다.
자, 같이 해봅시다. 1번. You may wear any clothes you like. 하면은 you like 묻고 너가 좋아하는 어떤 옷이든 입어도 된다. 이때는 허락의 의미죠. 허락. 자, 해석을 꼭 같이 써보면서 해보세요. 2번. He will visit his grandmother tomorrow. 그는 내일 할머니를 찾아뵐 것이다. 그래서 이때 will은 당연히 미래도 될 거고 추측의 의미도 되겠죠. 자, 3번. The password for the account cannot be so simple 하니까 이때 cannot은 할 수 없다. 이때는 강한 부정 추측으로 보면 그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가 이렇게 단순할 리는 없다. 뭐뭐임에 아님에 틀림없다. 강한 부정 추측이죠. 4번. We might take a trip to the beach this coming Saturday 하니까 다가오는 토요일에 우리는 해변으로 바다로 여행을 갈지도 모른다. 이때 might는 약한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갈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알고 있으면 더 글이 와닿게 된다는 거죠. 자, 5번. Dry ice can be dangerous. 그리고 if you touch it without wearing gloves 하니까 내가 장갑을 끼지 않고 만진다면 드라이 아이스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아까 설명을 했던 게 자, 수평선이 있다고 치면 가능성의 정도 여기로 갈수록 100%, 여기로 갈수록 0%인데 자, 제일 높은 게 당연히 will이랑 여기는 이제 will이 될 거고 얘랑 비슷한 애가 이제 뭐 should, must, cannot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긍정 부정을 떠나서 가능성이 높은 정도를 따지면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만한 애가 would, will보단 약한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may. 이해했죠? 그 다음에 제일 약한 의미가 되는 게 might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일기예보에서 It will rain tonight. 오늘 밤에 비가 올 거다. 이렇게 말했으면 사람들은 우산을 당연히 챙기겠지. 근데 만약에 It might rain tonight 하면은 비가 올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올지도 모른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이럴 때는 그 우산을 안 챙기거나 뭐 조그만 거 가만히 넣고 가 이 정도인데 만약에 might rain 했는데 비가 와버린다. 그러면 이제 욕하는 거지. 기상청이 또 이러네. 그래서 요 가능성 정도 꼭 알아두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주 쓰이는 조동사 또 한번 보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ought, 그렇지? ought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라 했지. 해야 한다 시리즈는 반드시 외우세요. 반드시. 왜냐면 실제로 수능에서도 요런 걸 의도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알아두면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고 글을 더 와닿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 뉘앙스가 must는 어떤 강제성을 나타내고 should나 ought는 윤리적 도덕적 의무 이렇게 나타내는데 뭐 이런 뉘앙스까지는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이거는 사실 절대적이지 않아. 예를 들면 의사가 어떤 환자한테 You must lose weight. 너 살 빼라. 이런 뜻이거든. 너 살 빼라. 근데 이때는 어떤 must를 강제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너 살 빼야 해. 해서 should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런 거에 너무 매몰돼서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그러는 순간 이제 영어가 너무 딱딱해지고 사람이 너무 이런 언어적으로 글을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규칙과 어떤 법칙에 의해서 너무 글을 접근하기 때문에 더 하기 싫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요런 것도 있구나 해서 가볍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B번은 would는 이때는 하곤 했다라는 의미라 했지.
We rode our bikes to the riverside 하니까 우리는 강변으로 자전거를 타곤 했다. 근데 would는 used to를 쓸 수 있다. used to. 자, 그리고 아까 used to를 설명한 김에 use를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use를 사용하는 표현. 적어봅시다. use를 사용하는 표현.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한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 자, 그 다음에 be used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얘는 그냥 수동태로 보면 돼. use를 쓰는 수동태. 그 다음에 be 또는 get을 쓰는데 be used to ing 또는 get used to ing 쓰면은 뭐뭐에 익숙해지다. 이렇게 쓴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C번 The liver is not as clean as it used to be 하니까 이때는 비동사가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clean이 지금 원래는 여기에 있었는데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be 뒤에 있어서. 그래서 깨끗했던 것만큼 예전에 깨끗했던 것만큼 깨끗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과거의 습관, 상태 이렇게 쓸 때 used to를 쓰고 습관, 즉 행위를 나타낼 때는 would를 쓴다. 자, 얘도 멈춰놓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잠깐 설명을 전한 게 있는데 이때 be used to 할 때 이때 to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래서 동명사 ing만 오거나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C에 있을 때 이 clean은 이 앞에 있는 게 도치됐다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clean이 겹치기 때문에 이 뒤에는 생략했다. 생략했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언어의 경제성이라는 건데 안 써도 되는 거는 안 쓰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뒤에 문제를 같이 또 해보면 자, we think they be quiet in the library. 자, 우리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가 돼야겠죠. 자, 해석도 같이 써보세요. 자, 2번. You be responsible for what you did 하니까 what you did 하면은 이거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돼. 아직 관계대명사는 안 배웠지만 일단 묶어주세요. 그러니까 너가 했던 것. what은 뭐뭐 한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래서 what you did 되니까 너가 했던 것에 대해서 responsible for 하면은 responsible for 하면은 뭐뭐를 책임지다. 감당하다. 이런 의미. 그래서 너는 너가 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ou take your umbrella with you tomorrow. 자, 너는 내일이니까 사실 tomorrow만 봐도 유즈는 당연히 안 되겠지. 우산을 챙겨야 한다. 자, 그 다음에 You follow the instructions with a crew for your safety 하니까 너의 안전을 위해서 전치사고 묻고 safety는 안전이라는 명사니까 너의 안전을 위해서 크루는 여기서 선원, 승객 이런 뜻이에요. 승객의 instruction 하면은 지시사항. 지시사항을 follow, 따라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비동사고 대열이란 비동사니까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하라 했지. 자, 전치사구 묶어주고 자, 3 years ago, 3년 전에 on the corner, 모퉁이에서 a flower shop, 꽃집이 있곤 했다. 그러니까 이때 존재지 있다니까 used to가 된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들 여기 표현에 있어. 뭐뭐 하게 사용되다. 그리고 뭐뭐 익숙해지다. 이제 비동사 대신에 get을 쓸 수도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면 기본적인 조동사는 이제 끝납니다. 요 정도는 해야지 고등교육과정에 있는 그 조동사를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추가해주면 head barrel은 얘를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not이 head not barrel이 아니라 head barrel not을 쓴다는 거.
요거까지만 참고를 해주세요. 아, 그리고 여기 4번에서 이때 크루는 승객 선원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튜어디스, 승무원을 또 캐빈 크루라 그래. 그래서 이때는 승무원의 지시사항, 뭐 승무원 또는 flight attendant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승무원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이게 세 번째 조동사 해부 PP. 이거는 저번에 시제 때 했었는데, 자, 꼭 알아둡시다. 조동사랑 혹은 수부정사 뒤에 have pp가 오면, 자, 우리가 원래 have pp는 어떤 시제로 배웠지? 현재 완료라는 시제. 현재 완료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라 했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뜻이지.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조동사랑 투부정사 뒤에 have pp는 이때는 뭘 나타내냐?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나 혹은 또는 과거 완료를 나타낸다. 과거 완료는 had pp를 의미하고, 과거 시제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 이게 과거 완료라 했지. 즉 지금이 저녁이면 점심은 그냥 과거 시제, 아침은 과거 완료,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조동사 뒤에 have pp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를 보는 그 이유가 뭐냐? 자, 조동사랑 투부정사는 공통적인 원칙이 있지.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조동사 뒤에 과거 시제를 쓰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자, 되게 해 놓으시고, 자, 예를 들면 어, B번 문장을 한번 봅시다. You should have seen the beautiful scenery with your own eyes 하니까, 자, should라는 거는 해야 한다라는 의미지만, 야, 뭐뭐 했어야 했다. 이거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자, 그럼 you should see 하면 너 봐야 한다. 현재로 의미를 쓴단 말이야. 근데 과거를 나타낼 때는 should so 쓰면 안 되지. see의 과거인. 왜냐면 조동사인 동사 원형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문법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뭐가 나온다? 현재 완료가 나오는 거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온 표들은 뭐냐면, 자, 얘는 이제 외워야 돼. 근데 이해를 하면 외울 필요가 없어. 예를 들면 봐봐. may는 뭐였죠? 약한 추측. 그래서 may have pp는 뭐다?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might도 마찬가지고 might는 더 약한 추측이 되겠지. 아, must는 의무니까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와, 이 강한 추측을 보고 여기서는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그러니까 must의 원래 의미를 이해하면 have pp는 그냥 과거를 본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과거에 대한 강한 부정 추측.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요것들인데, 뭐냐면 could have pp는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약간 should have pp도 마찬가지, should not have pp도 마찬가지고, 후회를 나타낸다. 후회. 뭐뭐 했어야 됐다. 특히 should have pp는 후회를 더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인 거야. 그래서 뭐뭐 했어야 돼. 근데 실제는 하지 않았다는 거고. should not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돼. 근데 실제로 했다는 거고. need not have pp는 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꼭 알아두고, 자, 밑에 멈춰놓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자, 문제 푸는 사람들은 해석도 쓰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it's written that 하니까 분명하다 라는 거지. 이때 가주어 진주어도 보고 대절은 분명하다. 나의 엄마는 내가 자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하다. 자, 그러면 뭐가 된다? 자, thought는 과거 시제니까. 그치? 그래서 must have pp가 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자, 이게 다시 쉽게 설명하면 조동사 뒤에는 과거 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must have pp. 조동사 have pp를 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it to 가주어 진조 나오고 이때 for her는 의미상 주어로 보고 자, 그녀가 to have gone so far in such a short time 하니까 그 such여 형용사 명사는 우리가 매우 무모한 so랑 같은 걸로 보는데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so를 쓰진 않는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매우 짧은 시간에 so far 그렇게까지 멀리 갔을 리가 없다.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뭐가 아니면 틀림없다니까 can't가 될 거지. 자, 3번. It was a mistake that 또 가져진 또 나왔죠. 자, 뭐가 실수래? You didn't refuse such an unfair proposal 하니까 자, 이때도 such의 형용 또 나왔네. 매우 unfair, 불공정한 proposal은 제안이야. 제안을 didn't refuse는 거절하다. 거절하지 않은 것이 실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절을 했어야 했다. 그래서 should have pp. 이랬죠. 자, 그 다음에 4번. It is possible that 또 가조 진주어네. 자, 이때 가조 진주어. He forgot the promise because he was busy. 그가 바빴기 때문에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거 뭐 할 수도 있다니까 당연히 may가 되는 거고. 5번 밑에 It was not necessary for you to give me such an expensive present 하니까 자, it to 가주어 진주어 나오는 거고 자, 이때도 마찬가지. such의 형명 매우 비싼 선물을 나에게 주는 것은 불필요했다. 안 줘도 됐다. 그러니까 need not이 되는 거지. 자, 조금 더 구분하기 쉽게 1번엔 must 2번엔 can't 3번은 should 4번은 may 5번엔 need. 자, 요렇게 해서 조동사 PP 요까지만 이해하면 조동사는 아까 얘기했던 그 기본 개념들, 조동사의 그런 어떤 원어민적 의미들과 그런 뉘앙스들을 반드시 외워주고 그 다음에 조동사 PP는 요런 거 나타내는구나 그렇게 정리해주면 그러면 요 의미들은 쉽게 이해가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봅시다. 자, 요거는 별표 3개 합시다. 앞에 거는 중학교 3학년까지 한다 치면 여기에 나온 이런 조동사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문법이니까 잘 외워두세요. 이거는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고 외우면 된다. 자, 봅시다. 조동사를 포함한 주요 구문. 쉽게 말하면 I'd like to 얘는 뭐냐? would like to라는 거야. 이때 D는 would의 추격형입니다. would. 그래서 would like to 하면은 뭐뭐 하고 싶다. 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ould lik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도 쓴다. 그래서 want랑 같다. would like to, want to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요거 B번. I'd let 이때 D도 would 추격형이에요. 그래서 I would rather A than B 하면은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그녀랑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살겠다. 이런 얘기인 거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에 나온 것처럼 미련한 자와 사는 니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처럼. 그래서 would rather A than B. B 하기 싫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C번 May well은 당연하다 이렇게 배우면 당연하다. 아니 근데 사실 그냥 may의 의미랑 똑같이 봐도 돼. 봐봐. It's very sunny today. 오늘 아주 해가 화창하다. We may well get a tan. 그러니까 tan 이때 tanning 산다라는 뜻이지. 우리 아마 햇볕에 탈지도 모른다. 당연히 탈 거다. 이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may가 가능성의 의미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may as well은 요거는 이제 외워야겠지. 또한 이것도 해야 한다. 약간 그래서 뭐뭐 하는 게 낫다 이런 의미. 그래서 you may as well check your email 하니까 이 may as well은 꼭 외웁시다. 뭐뭐 하는 게 약간 청유하는데 조금 부드럽게 하는 표현이야. 이제 공손하게. 자, 그 다음에 이거 별표 2번 cannot help ing cannot help ing 이건 뭐뭐 할 수밖에 없었던데 또 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 cannot but 동사원형 그리고 또 같은 표현 적어주시면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때 but은 우리가 1단원에서 설명을 했죠.
but이라는 연결어는 세 가지 뜻을 외워야 된다. 우리가 하지만이라는 뜻만 알고 있으면 아주 초딩 수준이다. 자, 하지만 또 뭐 있다? 오직. 그러니까 however의 의미라는 거고, 오직은 only의 의미라는 거고, 또 제외하고 라는 뜻이 있어. 것이 제외한다는 건 except라는 의미가 있겠지. 그래서 이때 but은 제외한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를 제외하고 선택이 없다. 선택권이 없다. 그래서 투부정사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니까 cannot help ing랑 cannot but 동사 원형이랑 이거는 꼭 외워둡시다. 자, 그 다음에 cannot to 하면은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cannot A to B 이렇게 쓰면은 아무리 B하게 A에도 지나치지 않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자, 봅시다. 이 표현은 잘 안 쓰는데 가끔 나오긴 해요. 그래서 나오면은 이거를 개념 모르고 있으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외워줘야 된다. 알겠지? 자, 봅시다. 1번. 나는 그의 용기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냥 감탄할 수밖에 없다네. 자, 뭐가 된다? admire 동사 원형이니까 cannot what이 되겠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admire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admire 해야 한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자, 당연하다.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뭐가 되지? She may well be surprised at the news. 그러니까 그 소식에 놀라는 건 당연하다. 놀랄지도 모른다. 자, 버스를 기다리는 차라리 걸어가겠다. 자, 뭐가 된다? I would rather work than wait. 자, 여기 지금 멈춰놓고 풀어야 돼. 풀고서 지금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언젠가 사하라 사막을 방문하고 싶다. 자, 뭐뭐 하고 싶다. 뭐지? I would like 투부정사. 그렇죠? 여기서 사라는 그 다친 작은 개를 안쓰럽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 자, 뭐뭐 할 수밖에 없대. 근데 feeling ing네. 그럼 뭐가 돼야지? cannot help ing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자,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직접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 편이 낫다. 그럼 뭐가 돼? may as well이 되겠지. 자, 우리는 이 중요한 발표를 위해 아무리 많이 준비 지나치지 않다. We cannot prepare too much for this important presentation.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동사를 마무리했는데 요 정도 알면 조동사 때문에 독해가 안 되는 경우는 없을 테니 반드시 조동사는 단어 외우듯이 외우고 개념은 반드시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